안녕하세요, 여러분. 점점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또 비대면으로 이렇게 녹화해서 여러분하고 만나게 됩니다. 조금 저는 재미없습니다. 여러분 얼굴 보고 직접 보면서 이렇게 표정이나 또 얼마나 알아듣는지 질문도 받고 하면은 좋겠는데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나게 돼서 죄송해요. 제가 또 한 주라도 빠지면 여러분도 또 한 주 또 오버되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내일 거를 미리 오늘 녹화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지난주와 조금 연관되어 있고 또 제리아트릭 데니스트리 노인 치과학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주제는 노인의 특성, 구강 건강과 전신 건강과의 관련성을 물론 앞쪽에서 이미 했던 걸 또 반복하고 한 번 더 반복되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 아마 지난주에 했던 거 벌써 잊어버렸을 거고 중요한 내용들은 자꾸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사회가 점점점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 사회 분류할 때 에이징 소사이어티 이제 점점 늙어가고 있다. 고령화 사회다 할 때는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7% 이상을 이제 고령화되고 있다. 에이징 소사이어티라고 얘기해요. 그다음에 이 에이지드 이미 고령으로 접어들었다. 고령 사회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지금 이 늦은 late aged society에 있습니다. 일본은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현재 2020년 현재 우리나라가 aged society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구의 14% 이상이면은 이미 고령화됐다. 고령 사회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미 그 고령 사회도 지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우리가 맞춰야 될 그런 사회들, 포스트 에이지드 소사이티, 후기 고령 사회, 이미 고령화가 많이 진행돼서 초고령 사회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인구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총 인구의 20% 이상, 즉 다섯 중에 하나 또는 넷 중에 하나. 이러면 벌써 이제 노인이 벌써 이제 주변에 많은 거죠. 그래서 어느 한 집안에 벌써 여러분들이 벌써 이제 어머니, 아버지, 장인, 장모 이렇게 벌써 네 사람이 여러분은 자식이 둘 분인데 여러분하고 신랑하고 둘 분인데 그 노인들은 어머니, 아버지 그 중에 한 분 돌아가실 수도 있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또 계실 수 있고 또 장인, 장모 이런 분도 계실 거고 주변에 이 65세 이상 노인들이 환하게 자주 많이 보일 겁니다. 이런 사회를 포스트 에이지드 소사이어티 또는 우리가 후기 고령 사회라고 한다. 7%, 14%, 20% 이상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점점점 이 세계가 늙어가고 있고 지구도 늙어가고 있고 나도 늙어가고 있고 여러분도 늙고 이제 이렇게 점점점 고령 사회,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 그리고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면서 유엔도 이 새로운 카테고리 연령 구분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미성년자 또 분류, 청년의 분류 이런 분류들이 이제는 조금 더 새롭게 그래서 인류의 체질과 체격과 평균 수명을 새로 측정해가지고 다섯 단계로 나누어서 발표했다고 하죠. 그 첫 번째 태어나서부터 17살 고등학생 정도까지죠. 고등학생까지를 우리가 미성년자 underage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18세부터 해서 어디까지 65세까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65세까지의 그 이전 단계 즉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이 전체 연령군을 가지고서 또는 you people, young people, 청년이라고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아직도 저는 1년 남았습니다. 아직도 청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65세 이상, 66세부터 79까지, 80전이죠. 80전까지를 그걸 이제 우리가 중년이라 한다. 중년, middle age. 그 다음에 80세부터 99까지 80세부터 99까지를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노년, elderly 또는 senior라고 얘기하고 100세 이상부터 오랜 사는 사람, 장수 100살 정도 돼야 이제 장수했다. long lived elderly, long lived people. 그 장수
라고 한다. 장수 노인이란다. 그래서 뭐 저희들끼리 뭐 흔하게 그건 아주 정확한 이론은 아닙니다만은 예전에 그런 분류에 청년, 장년, 또 노년, 뭐 늙은이 이 분류에 현재 나이에 0.7을 곱하려 그래요. 즉 100살 같으면은 0.7을 곱하면 70. 옛날에 70이다. 옛날에 70은 돌아가실 때 다 됐죠. 그죠? 60 살면은 그죠? 60 살면은 평균 연령이 60세가 안 됐을 때가 있죠. 40 몇 세, 뭐 50세 정도 됐으니까 60 환갑 잔치를 크게 했던 때가 있었죠. 그거는 이제 60까지 살면 굉장히 오래 살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환갑 잔치를 크게 성대하게 온 마을 잔치가 되도록. 제가 어릴 때 우리 외할아버지 또 그 회갑 잔치한다고 갔던 기억들. 그리고 제가 아버님이 30에 저를 넣으셨고 제가 30에 우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30년 차이가 있는데 아버님 제가 30에 제가 만 30에 아버님 60 그때가 회갑이었죠. 그래서 형님과 우리 아들 딸 두 분 누님과 형님 저 여동생 이렇게 우리 5남매인데 우리 형제 5형제가 인터블그 호텔 빌려가지고 인터블그 없었죠. 인터블그 옆에 이 호텔이 지금 인터블그처럼 커지기 전에 호텔 룸을 빌려가지고 우리 친척들 모셔가지고 그때 이 얼씨구나 제가 국악하는 분도 부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금으로부터 얼마죠? 지금으로부터 30 정확히 만 34년 전이네요. 아버님 살아계시면 94이니까 그때 34년 전에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 나이가 지금 70이다. 0.7을 곱하면은 49. 지금 현재 70의 노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전에 49과 같아 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0.7을 곱해라. 그런 마음도 영하기도 하고 또 몸도 영하기도 하고 체력도 영하기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이유로서 이렇게 새로운 연령 구분을 했다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구 추계가 그렇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 우리가 14% 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aged society. 자, 요게 우리가 20%가 넘는 시기가 2025년 향후 5년이 더 지나면 5년 후에는 약 20% 초고령 사회로 넘어간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쭉 인구 추이가 노인들의 고령 인구 추이가 200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7%, 그 다음에 이 7% 넘으면 이제 고령화 소사이티를 얘기했습니다. 그죠? 14% 되면 이제 고령사회, 20% 넘으면 포스트 에이지드 소사이티로 넘어간다. 고령 인구 비율이 급박하게 이렇게, 왜? 58년 개띠라고 했죠. 58년 개띠. 굉장히 한 연령군 중에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금은 상역고사를 120만 명쯤 쳤다 그래요. 그래서 한 에이지 그룹이 100만 명이면 지금은 그게 4분의 1도 안 되죠. 3, 40명, 30만, 34만인가? 그런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그 인구들이 이제 65세를 팍 넘게 되면은 갑작스럽게 고령 인구가 쫙쫙쫙쫙쫙 늘어난다. 또 고령 인구가 돌아가시면 되지만 또 굉장히 오래 사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50년이 되면은 인구의 4분의 1, 4분의 1. 그렇죠. 그 10명 중에 넷, 즉 5사람 중에 2사람이 노인이란 거죠. 뭐 그때까지 살겠습니까? 많은 거죠. 여러분 사시겠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즉 2000년부터 우리가 2018년, 2028년까지 에이지 소사이티, 그다음에 에이징 소사이티, 에이지드 소사이티, 그다음에 퍼스트 에이지 이렇게 급속하게 짧은 기간에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는데 8년밖에 안 걸린다. 일본은 12년, 미국은 20년, 천천히 늙어가는데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들은 이미 밑에서 우리가 30년 전에 이런 독일과 프랑스 유럽 국가들은 이미 저출산의 그런 고민들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늙어간다고 하면서 외국 이민자들 많이 받았죠. 그래서 아랍계도 받고 저기도 받고 아프리카계도 받고 해가지고 이미 순수 게르마니아, 순수 프랑스인 뭐 이런 게 이미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인구에 비해서 이미 프랑스 원래 고유의 프랑스인, 원래 고유의 독일인 비율은 그 비율이 고령화가 많겠죠. 그래서 천천히 늙어가고 인구 전체에 비해서 고령화 단계가 천천히 진행되는 위해서 우리는 순수 뭐 발령계띠 뭐 100만, 120만 명이 되는 이런 게 갑작스럽게 이런 인구가 갑작스럽게 고령화 되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기간에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급속하게 많아진다는 것. 그게 사실은 우리가 이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한 집안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런 사회적인 여러 가지 국가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제레어틱 첫 파트에서 우리 장수란 게 과연 축복일까? 또는 우리한테 나 개인뿐만 아니라 각 가정이나 이 지역 사회 또는 이제 국가에 과연 재앙으로 닥칠까? 사실 좀 걱정됩니다. 사실 좀 걱정인 게 65세가 되면은 저희들도 이제 은퇴를 하죠. 보통 60세 공무원들이나 교사는 60세, 교수가 제일 오래까지 갑니다. 65세. 65세를 우리 기준으로 이제 은퇴와 더불어 이제 노인 취급받죠. 직원거사라고 이제 지하철 공짜 티켓도 없고 버스도 뭐 공짜로 타고 여러 가지 뭐 이런 혜택들을 준다 그럽니다만은 사실은 우리 국민 중에 65세 이상의 국민 중에 제대로 이 노후를 준비하면서 은퇴를 맞는 나이가 65세 그러니까 한 20년 30년을 젊을 때부터 40 때부터 준비하라 그래요. 40 때부터 준비해서 20년을 준비해서 나머지 30년을 20년 30년을 지낼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월급에 지금 여러분이 40이라면 내 월급의 10% 이상을 많게는 20%까지를 떼라 그래. 떼서 늘 개인연금에 사적연금에 들어야지만 이제는 공적 부조만 갖고서 모자랍니다. 공적 부조만 모자라고 또 예전과 달리 예전에는 아이들 교육비 뭐 이거 시집장가 보낸다고 내 모든 걸 다 저희들 세대가 그랬죠. 우리 아버님 또 어머님 세대는 모든 걸 우리한테 다 주고서 다만 너가 돈 벌고 자리 잡거든 나를 봉양해라 부양해라 이게 이제 우리 노후 대책이었죠. 근데 실제로 이제 제가 이제 노인이 되면은 우리 아들 딸한테 너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했던 것처럼 너가 병원비 대고 생활비 대고 용돈 주고 맡아라 뭐 그럽니다. 그렇게 우리 윗대에 대했던 것처럼 준비 없이 대비 없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 내가 아무 노후 대책 은퇴 이후의 대책이 없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이 피라미드 사를 그리죠. 가장 이제 공적 부조, 공적 연금, 즉, 뭐, 우리 정부에서 주는 기초연금 부조 30만 원이나 50만 원, 뭐, 기초연금을 들고, 그 다음에 이 사적으로 교사, 교수, 공무원이지만도 그 연금 받는 게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중간계층에 사용되는 월, 소비되는 그 금액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간층보다 우리 은퇴 받은 후에 연금이 적으면은 그런 중산층 레벨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산층 레벨을 살려면은 부부가 월 250만 원 정도 필요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은퇴 후에도 250만 원이 뭔가가 수익이 생겨야 되죠. 연금이 250냐? 아닙니다.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을 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월 30만 원 또는 50만 원씩 아예 깔면은 7%든 10%든 그걸 이제 사적연금을 쭉 지속적으로 20년 들면은 내가 60세 이후부터 이제 80세까지 그걸 이제 매달 조금씩 다시 리펀드 받는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공적 연금을 깔고 사보험을 들고 그 다음에 거기 더해 가지고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이나 사립보험연금이나 이런 연금들을 받아야지만 피라미드가 완성이 된다고들 해요. 저는 뭐 그래도 뭐 교수를 오래 했습니다. 교수 오래 해서 이제 내년 2월에 나가면은 39년 11개월 한 보름이 모자랍니다. 40년의 보름이 모자라서 퇴임을 하는데 조금 뭐 오래 할수록 이게 공무원연금은 저도 이제 교수이기 전에 국가 공무원이죠. 교육 공무원이죠. 공무원연금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수십만 원보다 좀 더 받게 됩니다. 그래도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받는 월급의 딱 반이에요. 그게 연금을 받으면은 지금 현직에 있을 때 제가 뭐
연구비도 받고 학생 지도비 받고 이것저것 여러 수당을 합한 거에 비하면은 딱 그런 게 수당이 없으니까 딱 본봉 정도만 생각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받는 전체 총 뭐라 그럴까요? 연봉의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저는 이제 조금 더 지금 같은 생활 하려면은 조금 더 열심히 또 저기 대회에서도 좀 열심히 뛰어가지고 어디나 뛰어가지고 뭐 그 반의 반 정도라도 더 벌어야겠죠. 물론 이제 그 수입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일이 있으면은 덜 그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도 뭐 그런 준비를 뭐 책도 많이 보고 해요. 한데 실제로 준비는 그렇게 잘 못했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갈 데가 없다는 거. 그게 삶을 확 뭔가 상실감을 만들게 되고 그래서 마누라하고 늘 같은 시간 많은 시간을 뭐 지내면 모르겠지만 또 있다 보면은 아무리 지내도 자꾸 조그만 언쟁이 있게 돼요. 뭐 아침 먹고 확 나갔다 저녁 때좀 들어야지 마누라도 부인도 자기 할 일 나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옆에서 있어 보세요. 뭐 마누라 마누라 덩살도 그거지만도 신랑이 그렇게 잔소리를 한대요. 왜? 학교에서 평생 있다 보면 남들한테 자꾸 지시하죠. 공무원도 올라가 보세요. 자기가 직접 안 하고 늘 다른 사람 특히 학교 초등학교 선생님들 절대로 자기 안 하고 전부 신랑들 자꾸 시킨대요. 이거 해라, 방설해라, 뭐 하라, 뭐 가져와라, 물 가져와라, 뭐 이렇게 조갈조갈 하면 아니 뭐 종 하나 하인 하나도 아니고 저 하루 종일 그죠. 하루 종일 삼식이라고 알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한 사람 있다 보면은 늘 밥에 되는 게 일이에요.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도 부인이 좀 자유롭게 오히려 더 은퇴해서 또 넉넉하게 시간적인 여유 또 금전적인 여유, 경제적인 여유 또는 사회적인 이런 여러 가지 관계를 미리 잘 맺어줘야지만 그 은퇴 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은퇴 후에 여러 가지 일을 벌인 것 중에 하나가 그 시간도 출근할 때도 없고 명함도 없어진대요. 뭐 내가 뭐 이제 하여튼 직이 없으니까 내밀 명함도 없어지고 또 의자 자리에 앉을 자리도 없어지고 뭐 친구도 없어지고 뭐도 없어지고 뭐도 없어지는 게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다 포기하더라도 내가 얻는 게 더 있으면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 시간적인 그런 여유가 조금 더 한결롭게 나를 위해서 30년 자 우리 예를 들어서 평균 연령이 90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우리 앞으로 이 자라는 세대는 90에 죽으면은 90에 돌아가면은 조기 사망이다. 아유, 요즘에 이제 뭐 보통 이제 요즘 그렇죠. 요즘 어제 며칠 전에도 이제 제 친구 상을 당했었는데 어떻게 뭐 연세가 어떠시노? 90도 아유 뭐 수고하셨네. 저희 어머니도 8월 때 돌아가셨는데 어 94세 돌아가셨어요. 94시니까 뭐 그렇게 아쉽지도 않고 뭐 그래 남들한테 그런 대로 요즘 뭐 평균 수명은 훨씬 사셨으니까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 얼마나 오래 고생하셨노? 고생하신 게 이제 돌아가시기까지 그래서 막 뭐 입원해가지고 4년 온 뒷바라지 하다가 돌아가시고 남은 사람들 고생해요 사실은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우리 한국이 급속하게 인구가 고령화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개인적인 오래 사는 게 좋지만 이게 무조건 아무 대책 없이 무조건 병원에 누워서 남들이 치료비 돼야 되고 뭐 찾아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주변에 폐해를 끼치면서까지 병원에서 7년, 8년, 10년을 그렇게 누워서 지내는 게 그게 과연 행복할까? 그죠? 그래서 우리의 장수가 축복이 되려냐, 아니면은 재앙이 되려냐. 그는 이제 자기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현정 그리고 진경 또 뭐 이 누구죠? 우리 한 분 더 있죠. 클레미하고 또 윤경세 얼마나 내가 미리 조금씩이나마 준비를 하느냐. 마흔에 준비해도 늦다 그래요. 마흔에 보통 이제 시작하라 그러는데 마음부터 준비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뭐 월급 받는 처음부터 앞으로 나를 위해서 조금씩 미리 투자를 해놓으면은 그게 동료로 부를 수 있다면 더 좋고 그죠.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 자, 이 슬라이드는 보셨을 거예요. 우리 평균 수명이 일본에 이어서 두 번째, 전 세계 두 번째입니다. 그죠? 우리 일본이 84세가 제일 높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82.7세. 평균 수명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longevity, 이 장수라는 게 장수가 blessing, 축복이 될까? or disaster, 재앙이 되는가? 이거는 개인이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 PPT를 보면 슬라이드 보면서 참 슬라이드 예쁘게 저도 잘 만들었다 싶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갖고 설명을 자주 해요. 길게도 할 수 있지만 이전에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그러면 오래 살게 되었을까? 정말 60년, 70년에 비해서 이 2000년 또는 2020년 정말 한 50년 사이에 한 50년 사이 1970년부터 아니죠. 뭐 어떻게 보면은 1950년대부터 2000년까지 그 50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나 문화나 사회가 굉장히 급속도로 정말 급박하게 달라졌습니다. 이미 developed country, 이미 이 기존의 문명 사회는 그렇게 변화가 없어요. 인구 이동도 그렇게, 왜냐하면 일자리 찾아가지고 막 다니지도 않을 뿐더러 이미 기존에 들었을 건 다 들었었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경제적인 또는 이제 뭐 의료나 교육이나 경제활동이나 모든 게 이미 터전을 잡았기 때문에 더 이상 급속하게 이전에 단독주택만 있던 지역이 확 깔아뭉개고 아파트 20층짜리 아파트가 쫙쫙쫙 쓴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더디게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나라는 빨리빨리죠. 빨리빨리. 모든 게 이 50년 동안에 정말 저 뽕밭이 상전벽기라 되죠. 뽕밭이 변해가지고 정말 대해처럼 이렇게 많이 변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얼마나 잘 살게 됐는지는 우리 스스로는 잘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 모르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제가 94년도 미국에 미시간 대학에 공부를 갔을 때 그때만 해도 사실 대한민국이 어딘지를 지도를 갖고서 설명을 해야 될 정도로 우리나라를 몰랐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인지도가 그래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어디 붙었다는 걸 알 수 있었던 첫 번째 기회가 88 올림픽이래요. 그래서 그 88 올림픽을 우리가 86년 아시안 게임을 하면서 사실 준비를 했죠. 준비를 해보고 88년도 우리가 88 올림픽, 서울 올림픽을 할 때 자신감을 가지게 됐고 그 이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국방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 새로운 또 우리가 이슈를 가지고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을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왜 오래 살게 되었을까? 첫 번째가 영아 사망률. 예전에는 이름조차 태어나서 저희들 때부터 저희 우때들은 보통 호적에 1, 2년 넣는 거 보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나이하고 실제 나이가 다르다. 2, 3년 다를 수도 있고. 왜? 위에 형들이나 삼촌들, 외삼촌 지켜보니까 태어나서 한두 살 때 많이들 죽었습니다. 많이들. 수도 앓고 죽고, 베일이 앓고 죽고, 영유아 사망률이 높았다는 거죠. 뭐 지금도 이제 후진국으로 갈수록 영유아 사망률은 높습니다. 태어나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태어나서 1, 2년 사이에 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벌써 0살, 1살, 2살에 죽어버리면은 전체 국민의 이 평균 수명을 확 감소시켜버립니다. 남들은 40년, 50년, 60에 죽는데 0, 하나, 둘에 죽어버립시오. 전체 합계해가지고 전체 롱제비티를, 그죠? 평균 수명을 확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영유아 사망률이 감소됐다는 거. 그게 이제 전체 우리가 평균 수명을 늘리는데 굉장히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어렸을 때 어떤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뭐 초등학교 다닐 때 주변에 어떤 주변 환경이 어땠습니까? 그래도 하수구 다 또 뚜껑이 덮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어릴 때 60년대에는 우리 큰 대로 말고 동성로나 큰 대로 말고 우리 조그만 주변에 동네 주변에 하수구는 전부 열려 있었습니다. 하수구 다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 먹고 이제 버리는 거, 그 물들이 전부 하수구로 집 밖에 쭉 집마다 그 동네 모여가지고 개천이 돼가지고 또 금은강까지 다 흘러 들어간 거죠. 그래서 상수도 우물물이 많았죠. 우물물이 많았고 상수도 시설이 막 이제 상수도 보급망이 시작될 때였죠. 그래서 그 상하수도 시설이 엉망이었습니다. 그죠? 엉망이었고 부세식 당연했습니다. 수세식하는 걸 볼 수도 없었고 전부 똥장구이 메고 집집마다 가서 이제 실제로 똥을 퍼가지고 이제 밭에 버리고 하러 가는 뭐 그런 시대였죠. 그런 시대. 그래서 사회 주변 환경들이 지금 여러분들 캄보디아나 라오스나 그런 다른 데 가보십시오. 우리가 60년대, 저는 60년대 그런 걸 겪었기 때문에 그때 보는 상황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 시장에 가보십시오.
지금 이제 우리는 저 냉장 시스템 있어가지고 소고기 같은 고기 같은 거 다 냉동기에서 꺼내가지고 그렇게 자르지 않습니까? 천만에 파리가 안 붙도록 이제 인공파를 붙여가지고 파리 쫓는 공중에 정육점 공중에 이제 이다가 고기를 탁 걸어놓고 자 잘라가지고 냉동 시스템이 없죠. 자, 그런 이 식생활이나 모든 사회 주변 환경들이 얼마나 개선됐습니까? 지금 이제 노출된 하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주변 환경들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회 환경 개선을 위해서 깨끗해지니까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양이 정말 북한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여러분 북한 못 가봤죠? 저는 한 여섯 번 개성을 다녀왔습니다. 천안함 격침 사건 이전까지 1년에 한두 차례 이상씩 개성 시내가 아닌 개성공단에 제가 진료 봉사하러 제가 아는 대학 경대의대 나온 후배 목사님이죠. 후배가 의사니까 열대의학을 전공했죠. 인도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그래서 개성공단에 가서 남북 협력병원을 만들고 원장을 했어요. 형님 치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기업하고 있는 대학원생들하고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한 차례씩 한 명, 두 명씩 해서 1년에 한 5년, 4, 5년 동안 지속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갔는데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다이어트를 이해를 못한대요. 다이어트. 우리는 너무 잘 먹고 이래가지고 이 비만도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일부러 덜 먹고 또 운동을 많이 해서 이제 살을 빼려고 애를 쓰는데 그 다이어트 왜 안 먹을까? 왜 안 먹고 이런 걸 다이어트를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된대요. 왜? 사회 전반을 설명해야 되니까. 어쨌든 우리가 차고 넘치고 그죠? 예전에 아끼고 했던 그 음식들 지금 바로 엄습돼 버리죠. 하루 우리 딸내미들 그래요. 그럼 집에 보면 우리는 아까울 정도로 자기네들 한 번 쓰고 일용 아니고 더 남기고 냉장 다 먹어도 되는데 바로 저 음식 쓰레기로 바로 처분되더라고요. 집사람도 야, 얘들 아깝다 하지만 또 그게 또 그네들의 또 습성이 가면 우리가 너무 아끼고 살았나 그런 생각도 해요. 자, 그 다음에 병원 수가 너무 많아졌죠. 사거리라고 쓰는 데는 건물마다 그죠? 건물마다 의료 치과부터 치과도 건물이 2층에 2층 3층이 치과 보철 공항이니까 등등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의료 자원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예전에 청송이나 울릉도서 명령이 걸리면은 대구까지 나오는데 1박 2일 죽습니다. 복막염으로. 그런 사례가 많았죠. 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졌지만 지금은 아무리 오지래도 거의 31시간 내로 거의 병원급 수준에 다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의 수명들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그러니까 의료 활동 가능한 그런 의료 시스템들이 잘 정착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네 가지에 겹쳐가지고 무부담도 아무리 그런 게 시설을 개인이 의식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보건의식이 증가됨으로써 그게 제일 센터에 가장 중심 역할을 해주는 보건의식들이 손을 잘 씻는다, 마스크를 한다. 특히 이제 이 코로나를 겹치면서 이런 개인 보건의식이 굉장히 정지됨으로써 일단 크로닉 또는 에큐트 디지즈를 막을 수가 있죠. 그러면 사망률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구강 상태 이렇게 수명은 늘어가고 있는데 우리 구강 수준은 안 좋다는 거죠. 아직까지 70세 이상 중에서 자연치가 8020 설명이 또 나옵니다만은 15개 정도밖에 없더라. 자, 일본에서 처음 시작할 때 일본에서 80세 이상 치아를 20개 8020 운동 시작했을 때 1987년입니다. 그때 약 한 89년도쯤에 7% 정도가 80세 이상의 20개를 가졌던데 이게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쭉 변화가 없다가 그러다가 어느 해 갑자기 쭉쭉쭉쭉 점점 증가하더니만 2005년도에 조사하니까 자그마치 3배 처음 시작 7% 했던 노인들이 자인차 20개를 가져다가 2005년도 즉 대략 한 20년 정도 지나니까 그 운동이 열심히 진행하다 보니까 3배 정도 효과를 가지고 21%가
80세 노인들이 20개 치아를 가지고 또 2016년 일본 후생성 자료 조사를 따르면은 7배, 무려 7배, 즉, 뭐 한 30년 동안 노력하니까, 그 캠페인에서 꾸준히 노력하니까 50적 과반수 정도의, 반 정도의 노인들이 이 20개, 80에서 20개 치아를 가지게 되더라. 그래서 2018년도로 벌써 50% 훨씬 넘은, 이게 점점 되면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전부 자연 치아를 다 가지게 돼요. 20개 뭡니까? 뭐 28개 치아를, 자연 치아를 다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노인들이 자연 치아를 가지는 게 자기 건강, 장수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잘 못 씹을까? 치아 상실, 그 다음에 오랄 펑션이 다에게 뭐 분비가 절여진다, 뭐 광리에 다른 질병이 생기다, 폐뇨가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그 다음에 교합의 부적절함 또한 뿐만 아니라 오랄 머스큘러 디지즈 때문에 compatibility of oral muscle, 여러 가지 머슬들의 저작근이나 표정근 이런 여러 가지 머슬들의 부조화, 이런 등의 원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TMJ 이 문제 이런 등으로 인해 가지고 잘 씹지를 못하게 되더라.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밥을 먹을 때 굉장히 천천히 먹습니다. 이 천천히 먹는다는 게, 천천히 먹게 되면 왜 좋을까? 혈당의 급상승을 방지한다. 자, 또 이런 그 혈당의 급상승뿐만 아니라 천천히 먹게 되면은 포만감을 불어일으킬 수 있고 또 과식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비만을 예방할 수가 있고 또 이 치아와 보온에 가는 좋은 영양 공급으로 인해서 이 노화를 방지할 수 있더라. 또 저작을 꾸준히 천천히 자주 오랫동안 해줌으로써 이 혈류, 뇌의 기능을 자극해줍니다. 뇌 기능을 자극해줌으로써 장수와도 관련이 있고 치매와도 관련이 있더라. 그리고 천천히 오랫동안 씹음으로써 미각을 회복시켜주더라. 이런 좋은 점들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씹는 거, 자, 오랫동안 잘 씹으면은 다액 분비가 증가됩니다. 자, 그러면 잘 씹게 되면은 다액 분비가 촉진되고 그 다액 내에 나트 아밀레이즈가 탄수화물 분비를 분해를 촉진시켜줘요. 그러면 이제 세로토닌이 분비가 촉진이 되고 세로토닌이 이 브레인을 자극해가지고 포만감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DMFT 인덱스의 변화입니다. DMFT 인덱스가 2000년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 3.3에서 시작했습니다. 3.3에서 2000년 시작해서 이게 3년 사이에 6년 사이에 10년 사이에 점점 하락해서 지금은 1.89 2018년도 자료는 1.89, 1.90 거의 갔죠. 그죠? 그래서 이 국가 지표가 처음 시작해서부터 20년 동안에 약 반으로 뭐 50% 가까이 감소됐다.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자, 이 그래프만 봤을 때 앞으로 이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면 또 다른 새로운 사업들이 가미된다면 우리나라 인구의 치아 걱정은 분명히 감소될 거라는 예측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비해서 자, 이런 치주 치료에 들어가는 이 치주 치료비입니다. 치료비가 자그마치 1조 1728억입니다. 2015년도에 1조 1728억의 이 트리트먼트 피가 듭니다. 자, 이게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자, 2013년도부터 2014년도에 1년 동안에 갑작스럽게 다른 해에 비해서 상승했죠. 자, 이게 이제 그때의 건강보험으로 스케일링을 처음으로 이제 건강보험을 포함시켰을 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스케일링 받음으로써 치주와 관련된 진료비가 더 많이 지출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얘기했습니다. 오래전에 한 25년쯤 전부터 1995년쯤부터 이 얘기가 처음으로 이제 보건학 쪽에 나왔습니다. 3위 질. 이제는 먹고 사는 게 해결되니까 질적인 문제까지 이제 따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3위 질이 좋다.
거주 환경이 옛날에 20평 살다가 30평 늘었다. 또는 이제 조금 더 에어컨을 낳게 됐다. 또 히터 시스템이 좋아졌다. 온도이 낮아졌다. 거주 환경이 좋아졌다. 그 다음에 예전보다 운동을 많이 하게 됐다. 좋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게 됐다. 또 이전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알게 됐고 활발하게 또 대인관계를 유지한다. 그 다음에 이전보다도 건강검진도 받게 되고 또 의료 서비스도 많이 받고 예방접종도 하고 이런 건강과 관련된 것들이 증가됐다고 하면 우리 삶의 질이 좋아졌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삶의 질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이제 누구나 삶의 질적인 문제를 누구나 따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다음 이제 주제가 뭐냐면 Ora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OHR, QOL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삶의 질을 따지다 보니까 구강 건강이 배제된 그런 삶의 질은 별로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Ora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 OHR, QOL이란 그런 용어가 나오고 제가 2000년 이후에 OHR, QOL에 대해서 많이 연구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처럼 이제 우리 씹는 것, 구강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구강 관련 사항들이 구강 건강, 구강 보건이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더라. Oral Health Related 구강 건강 관련 삶의 질 Quality of Life, Quality of Life는 삶의 질이죠. Oral Health Related Quality of Life가 지금은 이제 대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노화. 자, 참 어렵습니다. 노화는 나이 드는 게 노화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노인들은 다 병이 있더라 해서 질병과 노화와 질병을 굉장히 혼합된 그런 개념처럼 생각합니다만 별개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별개로. 유사하지도 않습니다. 따로따로입니다. 다만 노화로 인해서 질병에 취약하기 때문에 질병이 잘 걸린다는 것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늙어가는 겁니다. 태어나서부터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세포가 수적으로 감소되고 기능도 떨어지고 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도 우리가 노화란 우리가 늙어가는 게 노화의 개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과일이나 열매가 익어간다 그러죠. 더 굉장히 성숙한 단계로 익어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능지수 같은 것도 여러 파트가 있습니다. 인지, 공간, 또 기억력 뭐 여러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만은 기억력이나 이런 거는 감소되지만 어릴 때부터 암기력이나 분명히 떨어지죠. 하지만 전체적인 어느 구사력이나 판단력이나 조합력 영역은 증가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IQ 젊을 때에 내 기억력이 들어 머리가 많이 나빠졌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통상 전체적으로 지능의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다. 다만 기억력에 감퇴가 있을 뿐이고 종합력이나 판단력 쪽은 더 증가돼서 경기를 맞출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노인이 되면은 정말 눈도 침침해지고 들리는 것, 미각, 후각, 촉각, 감지 기능 다 저하됩니다. 그죠? 왜? 거기에 예민한 세포들이 수적으로 감소되고 그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익성 기능도 세일 수포가 100개에다가 50개 되니까 타익 분비도 반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형태적인 변화, 기능적인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치아에 여러 가지 마모 또는 마모뿐 아니라 침식으로 인해 가지고 오래 쓰니까 치아에 커스프나 또는 서비cal 어브레이전 같은 게 치아의 변화가 있습니다. 있음으로 인해서 치아 상처율도 분명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근력이 30대 나이 30에 100으로 봤을 때 1년에 1%씩 감소된다고 보세요. 그럼 60 되면은 한창 청년 때에 30%를 빼면은 70%밖에 근력이 없다는 거예요. 은퇴 후에 가져가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친구, 돈,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근력도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저는 이제 PT를 지난 4년 동안 해왔는데 아이고 힘들어요. PT 그래도 안 했으면 지금 이렇게 허리를 지킬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이제는 남은 1년 동안 11월 되면은 이제 웨이트를 더 늘어가 아무리 혼자서 한다 그래도 힘들어 그래서 전문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1년 동안은 내가 평생 학교에 근무하면서 내가 근력을 얻어서 졸업한다. 그런 심정으로 웨이트를 한 4, 50kg 좀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조금 근력을 시켜볼까 그렇게 해요. 그 다음 저작 기능도 떨어지고 연화 기능도 떨어지고 연화 기능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살이 걸리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노인성 질환들, 노인성 질환, 신경통, 허리 아픈 거, 걸공을, 안질환, 시각통, 여러 가지 노인성 질환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생리적으로도 사지운동이 또 불편해지고, 또 감각 기능도 떨어지고, 성욕도 감퇴돼가지고, 그 다음에 기억력도 감퇴돼가지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만 자꾸 생깁니다. 근데 신체 전반이 만성적인 피로감이 온다거나, 조금 움직이면 피곤하죠. 기력이 쇠약해지고, 그냥 근력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일부 이 근력을 늘 갖고 가는 사람들은 다시 새로운 제2의 청춘을 또 구가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요. 극소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의 사별, 친구가 죽는다, 자식도 멀어진다, 이런 여러 가지 사회 심리적인 그런 문제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주변에서 나를 괄시한다, 내가 이랬기 때문에 무시당하고, 막 이런 예전에 난데, 내가 이걸 자 머릿속에 갖고 있으니까 사회적 문제가, 심리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많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연금이나 수입원이 감소되고, 분명히 그렇습니다. 경제활동이 위축되기 때문에 인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위축된다. 경제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맞춰야죠. 맞춰 살아야죠. 아니면은 모든 걸 잃고 새로 청소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죠? 주차 요원을 하든지 아니면 그 동에서 하는 그런 거라도 즐겁게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다. 내가 사회하는 구석에 나를 필요로 한다. 고 생각하면은 또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내가 늘 움직일 수 있고 갈 데가 있고 할 일이 있다는 게 그게 이제 우리 심리적인 그런 극복할 수 있는 심리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일이다 그래요. 그래서 차라리 연세 분들은 교회 권사님 돼버리나 아유 교회 가방 하나만 끌고 이제 매일매일 그죠? 부목사님 젊은 목사님 모시고 신방 다니면 매일매일 다니고 그다음 장례식 가고 결혼식 가면 일주일 내에 바쁘다 그래요. 그렇게 매일 수가 있는 데가 있는 게 좋고 그래서 종교적인 문화적인 조건의 변화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적인 이 갭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카카오페이를 잘 못 써가지고 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 늘 손자한테 젊은 사람 물어야 되고 이런 게 바로 문화적인 디퍼런스예요. 예전에 예를 들어서 경험이 있어서 할 때는 방송도 없고 일기예보도 없을 때 할머니 아야 허리 아프다 그 장독대 따더라 빨리 걷어라 하면 그러고 나면 꼭 비가 와요. 젊은 사람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들의 경험들이 얼마나 존경받아야 됩니까? 그죠? 야야 그저 10불일 때 됐다 모종해라 파종해라 이런 거 주소할 때 됐다 이게 이 절기만 알아도 그죠? 절기만 알아도 우리가 왜 절기라는 게 농사 일에 맞춰가지고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농사 시작을 한다, 농사 끝을 맺는다 이런 게 절기인데 그 절기를 아는 걸 철들었다 그래요. 그 절기를 깨치는 게 바로 철들었다 그러는데 그래서 노인들의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농경사회에서는 경험이 굉장히 중요했죠. 피지컬, 그 육체적인 그러니까 사람들 대외 가족 제도가 있어야지만 그 큰 농사를 다 지을 수가 있고 얻어들이고 그리고 노동력이 필요할 때가 있었죠. 그죠? 그죠? 머스큘러 코디에이션, 피지컬 코디에이션, 근력이 힘이 주종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런 게 지나가다가 이제 IQ, 인텔리전스 쿼턴시, 나중에는 이제 릴레이션십 관계의 소셜 쿼테이션, 관계망이 얼마나 좋냐, 네트워크도 필요하고 이런 관계망을 잘 가지는 것도 앞으로의 중요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팩터다라고 얘기합니다. 노인들은 여성이 남자도 일찍 죽죠.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낮은 학력 예전에는 우리 어머님 세대만 해도 또 초등학교만 나와도 그런 대로 학력이 구성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초등학교 나와서는 그게 학력이 없죠. 근데 노인들은 젊은이들에 비해서 학력이 구성이 되어났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농촌에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농촌은 거의 대부분 이제 고령화 된 상태죠. 비도시 거주자가 많고 그리고 결혼해서 마누라 신랑 같이 사는 것보다도 싱글이 많죠. 사별 또는 독신이 높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대부분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이제 이 노인 세대가 고령화 세대가 오면은 이제 앞으로 치과에서는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이전에 앞으로의 노인, 우리가 노인이 됩니다. 제가 곧 노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전 세대, 우리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보다도 노인 인구, 이전 세대의 노인 인구보다 고학력이다. 많이 한다. 그리고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뭔가를 내보다 많이 정말 가지고 치과를 옵니다.
그 다음에 8020, 2080과 더불어가지고 이 DK가 감소되면서 치아 상출률이 떨어짐으로써 자인치 보존율이 예방전보다도 증가될, 즉 가불대인체나 파실대 치아 비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자신한테 다 안 뺏기고 빨리빨리 자신한테 안 주면 막아 죽고 또 천천히 죽으면 쫄리 죽고 나중에는 다 재산 다 주고 나면 굶어 죽고 죽는 방법이 여러 가지를 하대요. 어쨌든 그래서 끝까지 내가 이제 연금을 받든 어쨌든 경제력이 내 스스로 임플란트를 한다, 덴젤을 한다. 예전에는 며느리가 집에 올 때 며느리가 데리고 모시고 왔는지 딸이 모시고 왔는지 보고 딸이 모시고 오면 최고로 해주고 며느리가 또 모시고 왔다 싶으면 제일 싼 걸로 하락한 그런 의석이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내 스스로가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치과 진료에 상응하는 그런 경제력을 가지고 내가 치과를 합니다. 그 다음에 60이라고 교정 못합니까? 그죠? 심리치료 이런 것들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다양한 치료 방법들 수요 욕구가 창출될 것이다. 그 노인 치료 시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 환자와 이 특별한 관계들이 이제 젊은 사람들 조금만 잘못해도 섭섭해 한다거나 신뢰가 사라지면은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한번 노인 환자는 영원한 내 돌아가시기 전까지 늘 오시라 그래요. 그래서 동기부여를 해드린다거나 많은 정보를 드린다거나 세심한 배려를 한다거나 이러면은 그 꽂힌다 꽂힙니다. 다시 지속해서 딴 데 안 가요. 그 집만 오게 되죠. 심리적인 특별한 제한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의심이 많고 저는 혹시 내 돈 뺏어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것처럼 의심도 많아지고 조금만 하는데 딴다고 인사를 제대로 안 했다. 저놈 새끼죠, 상놈 새끼죠, 그죠? 그래서 조금만 이래도 상처받기 쉽기 때문에 또 자신을 일찍 또 체념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아져요. 이런 노인들의 특별한 그런 심리 상태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럴 디지즈와 제널 디지즈가 다시 설명 안 해도 관계가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죠? 조금 빨리 했을 때. 지난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구강내 전체 면적을 발레이트, 소프트 발레이트, 하드 발레이트, 그 다음에 뺨속의 뮤코자, 그 다음에 보칼, 그 다음에 입술 쪽, 그 다음에 진지바, 플로우 마우스 이 전체 면적을 다 계산해 보니까 8, 9, 72, 가로 8, 세로 9, 8, 9, 72cm 정도의 면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78, 9, 72 면적, 그만한 면적 입안이 여기에 얼마나 우리 손바닥 정도보다 더 정도 되나요? 될까요? 8cm, 9cm. 72cm의 면적을 계산하니까 이런 정도가 나오네요. 그래서 약 손바닥 보이는 손바닥 바닥 면적 정도의 그래서 그 정도 면적이 나온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 면적 이만한 면적에서 그죠? 이만한 면적에서 여기에 어딘가에 염증이 있다고 보세요. 손바닥에 찔려가지고 염증이 있다고 보세요. 어딘가가 염증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구강내를 여러 가지 치주염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이 education, smoking, gender, drinking, social adaptation, stress 요 10개의 팩터들이 심장병의 원인, 그러니까 똑같이 요 10개의 이 원인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심장병 발생을 주의한다면 치주병 발생도 들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치주 질환하고 우리 신체의 모든 기관들, 모든 염증들하고도 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잘 노인들의 관리를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잘 할 수 있다기보다도 잘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젊을 때 어릴 때부터 늘 관리를 잘 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어린이 때부터 플래기블런지 덴탈 케어스와 펜달 지지의 어르신이 되었던 플래그 관치료를 내 스스로 잘 할 수 있도록 평생 우리가 교육을 하고 평생 과정마다 초등학교 때 한번 3살 버릇 8가지 가죠. 3살 때 그런 버릇들을 잘 지키도록 해주고 그래서 타겟이 청소년기까지 즉 청년기까지 35, 30까지는
치아 걱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치면을 잘 닦도록 알려주는 방법. 그 다음 그 이후 에이징에서는 치주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투스브러싱 메소드를 그렇게 치아 걱정과 치주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 여러분들의 역할이고 제 역할이기도 하죠. 벌써 끝인가? 어쨌든 여러분 간단하게 한 번 더 우리가 제리베틱 부분들을 한 번 더 리마인드 하는 의미로서 오늘 이렇게 50분 동안에 여러분하고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는 이제 대면으로 그 다음 또 챕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